이 세 가지 중고 장터의 특징, 장단점, 그리고 주로 발생하는 사기 패턴들까지 정리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내용은 일반적인 중고 물품을 거래를 하실 때 대부분 적용이 가능한 이야기들을 할 예정이라서 꼭 컴퓨터 관련된 부품이 아니더라도 시청하실 수 있을 내용일 겁니다. 안녕하세요. 소울시커입니다. 자, 최근에 랭값이 상승하면서 많이 비싸지다 보니까 제가 12월 21일 날 올린 영상 중에 제가 중고 장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메모리가 중고 장터에서 지금 제일 저렴하다. 그래서 저렴하게 사게 되면은 32기가짜리 2개 모듈 같은 경우는 1기가당 10,000원도 안 되는 금액에 살 수가 있었어요. 아직도 오늘까지도 제가 찾아봤을 때 1기가당 10,000원 이하 제품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16기가 2개 모듈 같은 경우는 중고 단가도 좀 많이 끌어올라온 것 같은데, 아무튼 대용량 메모리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격대가 좀 많이 저렴한 편이에요. 이걸 저렴하다고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다나와 최저가 기준으로 이제 메모리 가격이 1기가당 대충 한 15,000원 그 정도는 생각하고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기가당 10,000원이라는 금액과 15,000원이라는 금액을 비교하면 얼추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되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중고 장터를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 중고 장터를 소개를 드릴 때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여기가 사기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꼭 직거래 또는 안심거래를 하셔라 라고 얘기를 드렸지만, 싼 가격에 혹해가지고 계좌이체를 이렇게 해버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보통 사기꾼들이 가격을 싸게 올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런 중고 장터 주로 3대 장터가 있죠.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이 세 가지 중고 장터의 특징, 장단점, 그리고 주로 발생하는 사기 패턴들까지 정리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내용은 꼭 메모리에 국한된 게 아니라 일반적인 중고 물품을 거래를 하실 때 대부분 적용이 가능한 이야기들을 할 예정이라서 꼭 컴퓨터 관련된 부품이 아니더라도 시청하실 수 있을 내용일 겁니다. 자,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이렇게 세 가지를 좀 분류를 해볼 건데요. 일단 당근마켓의 특징을 좀 보면은 데스크탑 버전의 홈페이지가 있긴 있는데 검색이나 혹은 채팅을 통해서 구매까지 이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대로 된 물품 검색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모바일 특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근마켓은 일단 기기가 있는 위치를 특정하고 나서 그 위치 기반으로 매물을 보여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모바일 특화가 되어 있고요. 번개장터나 중고나라도 모바일 앱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검색 자체는 데스크탑으로 돼요. 그래서 검색이 가능하다. 잠깐 보여드리고 갈 건데, 구글에서 중고나라 치면 이런 사이트가 나오고요. 중고나라 카페는 이제 퇴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카페에 들어가지 마시고 여기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카페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글도 못 올려요. 조회 정도는 되는데 실질적인 중고나라 카페 매물보다 여기 중고나라 홈페이지라고 하는 여기 들어와서 보시는 게 더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번개장터 같은 경우도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고요. 누르면 이런 사이트. 당근마켓도 나오긴 하는데 누르면은 이런 사이트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DDR5로 한번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긴 나오는데 매물들이 그렇게 잘 검색이 되진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바일 앱에서 하는 것보다 결과가 제대로 잘 나오지 않고요. 그리고 이런 매물 같은 경우도 뭐 눌러서 채팅이나 이런 게 모두 앱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당근마켓은 이 홈페이지가 중고 거래용으로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번개장터 같은 경우도 이렇게 검색 한번 해보면 여기는 홈페이지에서 검색하는 거랑 모바일 검색이 그렇게 별 차이가 없이 나오고요. 뭐 하나 눌러서 보면 이제 구매 버튼이 있긴 합니다. 여기서 톡도 가능하고 이렇게 구매 버튼 눌러서 이렇게 로그인 시도하고 나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인하면은 바로 구매 버튼 누르면 이렇게 거래까지 진행이 가능해요. 그래서 번개장터도 이렇게 홈페이지 통해서 결제가 가능하고요. 이렇게 톡도 가능하고요. 번개톡으로. 그리고 중고나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DDR5로 검색하시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뭐 하나 눌러서 일단 로그인 해야 되고요. 로그인이 되면은 이렇게 구매하기 버튼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결제 진행도 가능합니다. 구매하기, 채팅 없이 거래하기 이렇게 누르면은 결제 페이지도 이렇게 네이버 페이 또는 카드 결제 등등으로 이렇게 결제 가능하죠.
이렇게 채팅도 여기서 바로 가능하고요. 근데 데스크탑 버전뿐만이 아니라 중고나라나 번개장터는 모바일 앱으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를 기반으로 하는 장단점을 좀 분류할 수 있을 텐데, 당근마켓은 일단 직거래가 용이합니다. 근데 단점으로는 주변에 위치한 매물만 보여주다 보니까 거래 가능한 지역이 한정적이죠. 내가 검색 가능한 지역 외에 거래가 불가능하죠. 물론 다른 지역을 임의로 찍고 나서 그 지역의 물건을 검색은 가능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검색만 가능하고 채팅이 안 돼요. 채팅을 하려면 무조건 그 지역 인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 지역으로 이동을 하고 나서 인증하고 채팅을 거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는 가능해요. 근데 이러나 저러나 좀 불편하죠. 좀 괜찮은 매물 떴을 때 이동하는 와중에 이미 다른 사람한테 팔리는 경우도 있고, 번개장터나 중고나라도 직거래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협의가 되면 직거래도 가능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번개장터나 중고나라 모두 안전거래를 지향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최근에 들어서. 단점으로 적을게요. 이게 판매자 입장에서는 안전거래가 단점인데 구매자 입장에선 장점일 수도 있거든요. 이 반필수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일단 안전거래 지향적이라서 중고나라나 번개장터 둘 다 안전거래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 와중에 뭐 직거래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계좌이체로 한다거나 이런 거는 구매자와 판매자의 역량에 따라서 협의 후에 가능할 텐데, 그런 게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거기서 노출시킨다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앱에서 자체적으로 번호를 가리거나 차단을 합니다. 그래서 중고나라 같은 경우는 계좌번호는 저장된 계좌번호로만 공개가 가능해요. 그래서 직접 타이핑 치는 게 아니라 내 계정에 저장해놨던 계좌번호를 상대방한테 보여주는 식으로, 그래서 이쪽으로 입금해달라 이런 식으로 계좌번호 공개가 가능하고요. 번개장터는 계좌번호랑 핸드폰 번호까지 모두 마스킹 처리해서 외부 거래로 유도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기꾼들이 사기칠 때는 안심거래를 안 한다고 하고 계좌번호로 유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중고나라 같은 경우 이제 핸드폰으로 따로 연락을 달라 하는 편인데, 중고나라 같은 경우 핸드폰 번호 공개가 안 돼요. 그래서 핸드폰 번호를 노출시키면은 사기 가능성이 있으니까 마스킹 처리를 하고, 그리고 이게 빈번하게 발생할 경우에 중고나라나 번개장터 둘 다 계좌가 정지가 될 수 있어요. 계좌가 정지가 되면 좀 크리티컬하죠. 왜냐면 이제 그 플랫폼을 이용할 수 없다는 거니까. 어쨌든 이런 자유도를 좀 억압시키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예전에 중고나라 카페 같은 경우는 판매자 입장에서는 안전거래가 굉장히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계좌이체로 이체 받고 택배로 물건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서 안전거래를 많이 안 했었는데, 중고나라가 이제는 네이버 카페를 탈피하면서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도 만들고 앱도 만들면서 그 부분에서 굉장히 안전거래 지향적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중고나라 또한 외부 거래를 자꾸 유도를 하면은 여기도 계정이 정지가 될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근마켓은 아무런 제지가 없어요. 여기는 계좌번호 공유 가능하고요. 핸드폰 번호도 공유 가능합니다. 그래서 당근마켓에서 성행하고 있는 사기기 수법 중에 택배 거래로 판매를 하겠다 하면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올려요. 근데 사정상 지금 직거래가 불가능하다, 무조건 택배만 해야 된다, 그래서 구매를 원하는 사람한테 입금을 받아요. 그리고 입금 받은 후에 잠수 타버린다거나 그런 식으로 당근마켓 사기 사례가 좀 있고요. 당근마켓에서도 최근에 이런 안전거래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근마켓도 안전거래를 통한 택배거래 기능을 이제 추가를 했는데 아직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중고나라 네이버 카페에서 판매를 많이 해보신 분은 이 안전거래를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저도 당시 중고나라 카페 이용할 때 굉장히 싫어했고, 왜냐면 이게 구매자가 갑이 됩니다, 이 안전거래를 하게 되면. 근데 중고나라가 네이버 카페를 탈피를 하면서 번개장터를 많이 벤치마킹 해가지고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 안전거래를 할 때 택배 배송 서비스랑 연동이 돼요. 번개장터나 중고나라 둘 다 그래요. 이 서비스가 연동된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송장 번호를 여기다 등록하게 됩니다. 그러면 등록된 송장 번호로 배송 조회도 되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배송 완료로 상태가 바뀌면은 배송 완료 시점 기준으로 구매자가 구매 확정 버튼을 안 눌러주면서 갑질을 하는 경우가 예전에는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배송 완료된 이후부터 구매자가 구매 확정 버튼을 안 누르면은 3일 후에 구매 확정이 됩니다, 자동으로.
그러니까 딱 3일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구매 확정 안 눌러주면 구매 확정 눌러달라고 재촉을 하는 기능도 있긴 한데 그냥 기다려요. 그냥 그러면 이제 3일 지나면 구매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좀 구매자가 갑이었어요. 구매 확정 좀 눌러달라 이렇게 항상 구매자한테 얘기를 따로 하고 계속 재촉하고 그래야 되는 게 싫어서 안전거래를 잘 안 했었는데 어차피 거래 내역이 많고 그러면 안전거래 안 해도 거래가 잘 됐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이제 이게 앱 버전으로 바뀌면서 거래 내역도 다 날라갔고 근데 안심거래 몇 번 써봤는데 생각보다 잘 됩니다. 사람들도 뭐 클리어하게 내가 판매하는 물건에만 문제가 없으면은 생각보다 지금 트러블 없이 잘 운영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도 있죠. 택배 배송 서비스 연동이 되는데 일단 송장 등록하잖아요. 송장 등록이 되면 이제 배송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배송이 시작된 시점부터 취소 버튼이 없어집니다. 뭐 이게 맞죠. 일단 물건을 보냈다라고 생각하고 판매자에게서 물건이 이미 떠나간 상황에서는 이제 취소가 불가능한 상태로. 그래서 결국 이미 발송이 된 상황에서 구매자가 변심을 해서 나 안 살 거다 취소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판매자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일단 구매자가 물건을 받고 나서 반품을 보내야 됩니다. 택배 거래 이런 식으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고 거래를 하다 보면 변심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산다고 했는데 택배를 이제 발송을 하려고 막 포장까지 다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연락 와가지고 환불 좀 해달라 안 사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예전 같은 경우는 계좌이체로 받았다 그러면은 환불 안 해주겠다 하고 뭐 배째라 하는 경우는 아직 물건 발송을 안 했기 때문에 환불이 좀 어렵다 배째라 이러면은 그건 또 법적으로 좀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환불을 처리를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택배 발송을 했더라도 택배 픽업 시간 이전에 연락 와가지고 환불 좀 해달라 그러면 그 택배 발송했던 편의점에 가가지고 그거 물건 있는지 확인하고 그걸 회수해 와가지고 다시 계좌이체 받은 금액 다시 환불해주고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앱에 등록해버리면 취소 버튼 자체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취소가 안 돼요. 그 기능이 없네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일단 송장 등록을 하면은 변심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판매자 입장에서는 구매 신청이 들어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 빨리 보냅니다. 변심하는 게 짜증나가지고 최대한 빨리 보내면 송장 등록하고 발송 처리만 되면 취소 버튼이 없어지니까 픽업을 언제 해가든 어쨌든 일단 송장 등록하는 시점까지가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구매자 입장에서는 단점이라고 볼 수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변심이라는 것 자체가 판매자한테 굉장히 불리한 구매자 위주의 결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점이라고 적진 않겠습니다. 왜냐면 엄청나게 중요한 이유가 아니면 변심을 안 하는 게 맞죠. 물론 엄청 중요한 이유가 있어서 변심하는 경우에 뭐 환불 처리를 해준다거나 여기도 취소는 돼요. 어떻게 취소하냐면 물건 일단 받고 다시 보내야 됩니다. 반품 보내고 반품 정상적으로 도착해서 그 반품 추적까지 돼요. 반품 정상적으로 도착하면은 반품으로 인한 환불 처리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 리스크까지 감수할 정도로 나에게 중요한 사유가 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취소할 수 있어요. 그 대신 발송됐다가 반환하는 거에 대한 배송비를 변심자가 부담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야겠죠. 어쨌든 요거는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당근마켓 같은 경우도 변심 있잖아요. 직거래지만 내가 사겠다라고 해놓고 예약을 걸어요. 그럼 다른 분들 채팅 엄청나게 오는데 예약 중이다라고 얘기하고 나서 실제로 거래 시간까지 기다리는데 거래 시간 거의 다 되오는데 갑자기 톡이 와서 안 살래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은 지금 쳐낸 여러 명의 채팅을 다 날려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판매액을 다시 파야 되고 지금 연락 왔던 사람들한테 다시 연락했는데 그분이 다른 거 이미 샀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래가 가능한 시점을 날려버리게 되는 그런 페널티가 있죠.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직거래보다는 택배 거래를 더 좋아하는 게 택배 거래 같은 경우는 뭐 안심 거래를 안 하더라도 계좌이체로 입금 받아버리면 이제 변심으로 인한 취소가 쉽지 않잖아요. 이미 돈을 보내버렸으니까. 근데 당근마켓 같은 경우는 직거래를 예약을 잡아놓고 그걸 취소하는 데에 대한 리스크가 하나도 없어요. 단점으로 적을까? 물건을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으로 올리셨으면은 이런 변심을 경험해 보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변심으로 인해 파토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경험해 봐서 이게 직거래의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요거는 당근마켓뿐만이 아니라 중고나라나 번개장터를 이용하면서 직거래로 거래를 하려고 할 경우에 그 또한 이 변심으로 볼 수 있죠. 근데 번개장터 단점이라고 봐야 되나? 번개장터에서 직거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핸드폰 번호를 마스킹 처리했잖아요. 그럼 핸드폰으로 연락을 할 수가 없어. 번개장터에서 직거래 하려면은 거래 장소는 공유가 가능합니다. 어디로 오시라. 어디로 오시면은 번개장터 채팅으로 도착했다. 그럼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직거래를 하는 경우는 가능해요. 근데 어쨌든 핸드폰 번호 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중고 마켓 플랫폼에 채팅을 잘 안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직거래 장소까지 이미 도착했는데 채팅을 안 읽어. 그러면 전화를 하거나 그러면 되는데 연락처 공유가 힘들기 때문에 직거래가 좀 어렵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직거래 하겠다 그래서 직거래 장소까지 왔어요. 그래가지고 물건 확인 다 하고 나서 이제 돈을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번개장터 앱으로 카드 결제를 하겠대. 그래서 직접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카드 결제가 가능하거든요. 중고나라도 그래요. 앱을 통한 카드 결제가 가능한데 이러면은 이제 또 수수료가 빠집니다. 수수료 6%.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직거래를 하게 되면 수수료를 빼주겠다라고 공시를 하는데 현장에 와서 카드 결제하겠다고 하면은 수수료를 빼줄 수가 없어요. 수수료를 빼고 저한테 입금이 되기 때문에 중고나라도 일단 연락처 공유가 힘들죠. 이것도 카드 결제하는 경우에 그나마 이 경우는 직거래 때 카드 결제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게 여기 구매자 수수료가 붙습니다. 2% 아까워서 직거래할 경우에 카드 결제 거의 안 하는데, 근데 여기도 판매자 수수료가 1% 있어요. 그래서 중고나라 같은 경우는 구매자 수수료가 2%, 판매자가 1%라서 판매자도 수수료를 까고 받고 구매자도 수수료를 부담해서 추가 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고나라에서 직거래를 하면서 계좌이체로 안 주고 카드 결제를 하겠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번개장터에서 카드 결제를 하겠다고 와가지고 수수료 빼달라 이러면서 카드 결제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안 되죠. 왜냐면 이 경우에는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가 0%이기 때문에 이런 걸 잘 생각을 안 하고 생각 없이 카드 결제를 하겠다는 사람이 오는데 이러면 거래 못 해줍니다. 아니면 수수료를 납부하든가.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제가 이런 케이스도 경험해봐서 그래 오케이 수수료 지불하겠다 해서 결제를 받았어요. 근데 직거래를 하는 메리트가 뭐예요? 보통 현장에서 바로 물건 보여주고 현장에서 돈 받고 이게 메리트잖아요. 근데 카드 결제를 했으면은 물건 상태 다 확인했잖아요. 근데 구매 확정을 안 눌러줘. 구매 확정을 집에 가서 제품을 장착해보고 이상이 없으면은 구매 확정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판매자 입장에서 조금 굉장히 황당해요. 봐봐 물건 가져갔지, 카드 결제는 했는데 구매 확정 안 눌러줘서 돈은 저한테 안 들어왔죠. 근데 이 번개장터 중고나라의 장점이 뭐예요? 송장 등록해서 3일 후에 구매 확정된다는 거.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직거래했기 때문에 송장 등록이 안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이 물건 받았다라는 자동으로 연동할 만한 게 사라져버리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구매 확정을 안 해준다? 그러면 예전에 중고나라 카페에서 구매자가 갑질하던 거랑 똑같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경험해보고 나서부터는 이제 직거래 카드 결제는 절대 안 받아요. 만약에 직거래를 하게 되면은 현장에서 계좌이체로 수수료 빼고 받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물건 가져가 놓고 집에 가가지고 구매 확정 안 하고 결제 취소 신청하면은 굉장히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판매자 입장에서 이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있다, 단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직거래하는 경우는 그냥 당근마켓으로 하는 게 낫고, 번개장터나 중고나라로 직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에 확실하게 뭐 카드 결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카드 결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현장에서 수수료 포함 지불을 하고 그리고 나서 구매 확정까지 해주기로 얘기를 하고 나서 카드 결제를 받아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장점으로 요거 하나 적어야죠. 카드 결제가 가능. 굉장한 장점입니다. 꼭 카드 결제를 해야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장터를 좀 이용하시다 보면 그런 사업자분들이 결제하시거나 이럴 때 카드 결제로 꼭 해달라고 하는데 당근마켓은 카드 결제가 안 됩니다. 이거 단점으로 적을게요. 당근페이 거래는 가능한데 아직 카드 결제 연동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카드 결제 하셔야 되는 그런 사업자분들이 중고나라나 번개장터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고, 수수료 때문에 중고나라보다는 번개장터를 더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고나라에 물건 올리시는 분이 번개장터에 물건 올릴 때 판매가에 수수료를 포함해서 올리시는 경향이 많아요. 수수료가 워낙에 금액이 크다 보니까. 예를 들어 5090 같은 한 400만 원짜리 그래픽 카드를 번개장터에 올린다고 치면은 수수료가 6%면 24만 원이에요. 수수료만. 그러면 내가 당근마켓에 올렸으면 400에 팔 수 있는 거를 번개장터에는 424만 원에 팔아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받는 돈은 4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물건이 번개장터에서 424만 원으로 올라와 있는 거랑 당근마켓에서 400에 올라온 거랑 구매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당연히 400만 원 시세라고 생각하고 424만 원은 좀 비싸다라고 생각하면서 거래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메모리처럼 신품가랑 중고가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경우에 수수료 6%를 감당하고서라도 카드 결제를 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컴퓨터 판매업 하시는 분이 이런 식으로 많이 메모리를 가져가시는 것 같습니다. 번개장터 장점 하나만 더 적겠습니다. 이게 장점이라고 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번개머니라고 있습니다. 번개장터에서 운용하는 그런 사이버머니 같은 개념인데 당근도 비슷한 게 있죠. 당근페이 같은 거. 그래서 이 번개머니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 번개머니로 결제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결제된 금액도 번개머니로 적립받을 수 있고 그런 개념인데 판매자가 판매 금액을 번개머니로 적립받는 경우에 2.5%로 번개머니를 추가적으로 받습니다. 추가. 그래서 2.5%를 추가로 획득하면은 실질적인 판매 수수료가 3.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고나라는 총 수수료를 3%로 잡으면은 이 번개장터는 총 수수료가 3.5%다.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경쟁력 있어 보이게 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단점으로 하나 같이 적을게요. 번개머니를 현금으로 받으려고 내 계좌로 이렇게 이체할 경우에 여기서 획득한 2.5%의 번개머니가 사라져버려요. 소멸됩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번개머니를 무조건 계좌로 이체할 때 2.5%에 달하는 금액이 사라져요. 정확히 2.5%는 아닌 것 같고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예를 들어 판매 대금이 있고 택배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받을 때 판매 대금에 대한 2.5%를 추가로 획득을 합니다. 근데 번개머니에 입금된 돈은 이제 2.5%가 추가된 금액 플러스 택배비까지 포함돼서 번개머니로 들어와요. 그러면 그 번개머니를 내 계좌로 이체를 시키려고 하면은 그 택배비까지 포함된 금액의 2.5%를 환산해가지고 계산해서 소멸시켜버려요. 아무튼 이 번개머니로 받는 거는 결국 내 통장으로 들어올 수 없는 돈이다. 근데 그런 경우는 있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제가 번개장터로 16기가 2개짜리 키트 32기가 되는 메모리를 2세트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번개머니로 받고 그 돈을 가지고 32기가짜리 2개 키트를 한 세트를 샀어요. 그래서 제가 판매한 32기가 키트 2개의 가격이 제가 구매한 64기가 키트 1개의 가격보다 더 비싸기 때문에 돈이 남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내가 번개머니 2.5%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구매할 때 추가적으로 활용을 하면은 결론적으로 이제 최종 구매할 때 이 2.5%의 수수료를 내가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판매자가 도의적으로 나는 번개머니를 이용하니까 수수료를 3.5%만 부과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통장에 떨어지는 금액은 6%를 제한 금액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은 수수료를 6%를 추가해서 올리거든요. 근데 그 판매 금액을 가지고 내가 다시 구매하게 되는 경우 그래서 내가 번개장터를 통해서 팔고 사고를 반복하게 되는 경우에 이 번개머니 2.5%가 좀 달달해요. 짭짤합니다. 뭐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중고나라는 그런 거 없고요. 그리고 큰 장단점이 있지. 이걸 좀 적어볼게요. 거래 지역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당근마켓 같은 경우는 구매 수요가 적고요. 판매 수요도 적습니다. 내가 사고 싶은 거 검색하는데 안 나와요. 그리고 내가 팔려고 올렸는데 사가는 사람이 없어. 당근마켓으로 올려놓고 안 팔리는 거를 이제 중고나라에 올리면 바로 팔린 적도 있습니다. 자, 중고나라 장점. 당근마켓은 지역에 한정적이라고 치면은 중고나라는 전국구예요. 그래서 판매, 구매 수요 모두 많습니다. 그리고 보통 번개장터 쓰는 분은 중고나라도 같이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중고나라 쓰시는 분이 번개장터를 안 쓰는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구매, 판매 수요는 중고나라가 제일 많고 당근마켓이 제일 적고 번개장터가 중간 정도 합니다. 중간보다는 그래도 중고나라와의 좀 가깝죠. 얘도 전국구니까. 그래서 구매, 판매 수요가 당근보다 많다. 그렇지만 단점으로는 구매, 판매 수요가 중고나라보다 적다.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판매를 하는 제품이 원래 수요가 많은 제품이라고 하면은 당근에 올리면 잘 팔려요. 근데 원래 수요가 많지 않고 매니아들만 구매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당근에 올리면 굉장히 안 팔립니다. 그래서 당근만 쓰는 경우에 물건이 안 팔려서 가격을 계속 까요. 근데 그게 중고나라 가면은 수요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시세대로 팔렸을 게 당근에만 올리면 시세에 안 팔려가지고 가격을 막 까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어쩌다가 검색해보면 되게 싼 매물도 가끔 한 번씩 있고 그럽니다. 그리고 요걸 안 적었네. 이거 1티어 단점인데 여기다 적겠습니다. 사기꾼이 번개장터도 매우 많음. 당근마켓도 매우 많음. 장단점을 좀 순서를 맞출게요.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모두 사기꾼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근마켓은 직거래니까 사기가 힘들지 않을까라고 할 수는 있는데 진짜 저는 제 앞에서 사기 당하시는 분을 봤어요. 제가 판매하는 거를 사러 오셔서 제 앞에서 물건 다 확인하고 입금을 다른 분한테 입금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저는 물건을 드릴 수가 없죠. 저한테 돈이 안 들어왔으니까. 그 제3자 사기라고. 그 다음에 당근에서 주로 성행하는 사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지금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문고리 거래를 하겠다. 그래서 어디로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사러 가요. 굉장히 싸게 올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쨌든 그걸 사러 갑니다. 그러면 도착하면은 집 앞에 내놨다. 근데 입금해 주시면은 몇 동 몇 톤인지 알려드리겠다. 요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문고리 거래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돈을 직접 받을 수 없으니까 돈을 보냅니다. 계좌번호로. 나는 돈을 보냈어. 그리고 나서 몇 동 몇 톤인지 알려주세요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답이 없어요. 아니면은 근데 당근마켓에서 문고리 거래를 진짜로 할 경우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진짜 문고리 거래할 때 몇 동 몇 톤인지 알려드리고 거기 가서 앞에 가져가시면 된다 하면
거래하면서 돈을 입금 받아요. 그게 사기가 아닌 경우가 있어. 근데 그렇게 문고리 거래할 때는 동호수를 먼저 알려줍니다. 거기서 가서 뭐 가져가시고 어디로 입금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보통은 거래 금액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왜냐면 이런 식으로 거래하게 되면은 먼저 상대방을 신뢰하는 쪽에 페널티가 크거든요. 예를 들어 물건 밖에 꺼내놓고 동호수를 알려줬어. 근데 물건만 확인하고 가져간 다음에 돈을 입금을 안 해준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뭐 입금해주면 동호수 알려주겠다 해서 입금을 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잠수를 타. 어느 쪽이든 사기 위험이 있는 거래입니다. 근데 저가 물건인 경우에 그냥 뭐 사기당하면 말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문고리 거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거를 사기에 응용하시는 사기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액이 커지면은 이런 거래는 절대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거래 사기도 있다는 거. 중고나라 번개장터 사기는 건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사기 사례를 따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특징 장단점을 요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지금부터는 사기 사례를 좀 몇 가지 언급을 해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느 영상마다 난 기다리는데